성능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충분히 추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플립 7 11 장단점 분석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갤럭시 플립 7 제가 참고로 플립 5 때까지는 꾸준하게 구매를 했다가 플립 6 때는 딱히 바뀐 게 없어서 구매를 안 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장점들 나열하고 단점들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장점은 배터리가 드디어 좀 쓸만해졌습니다. 물론 물리적 용량이 300mAh 늘어나 4300mAh가 들어왔는데 확실히 배터리 용량이 늘어서 그런지 플립의 고질병 배터리 광탈 현상이 드디어 6, 7세대 만에 개선이 됐다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100% 사용 기준 이제 6시간 내외 수준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반 바형에 비해서 여전히 조금 아쉽긴 한데 플립5가 참고로 100% 사용 기준 5시간 내외를 생각하면 드디어 바형에 가까운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해외 자료랑 교차 검증을 해봤는데 제가 쓰고 있는 플립5보다 똑같이 20% 오래가고 플립6보다 좀 더 오래가는, 그러나 S25 일반에 비해선 여전히 살짝 부족하긴 한데 항상 플립은 폴드에 비해 부족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드디어 폴드와 비슷한 수준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장점은 7세대 만에 바뀐 비율인데 기존 22:9에서 21:9로 바형 스마트폰에 좀 더 가깝게 바뀌었죠. 일단 저는 비율 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는데 플립을 제가 5년 동안 서브폰으로 써보면서 이상하게 좀 길쭉해서 16:9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는 낭비되는 공간이 많고 어색한 느낌이 종종 있었지만 플립 7도 일반 바형에 비해서 길긴 해도 기존 비율에 비해 훨씬 사용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6.9인치로 커지면서 울트라급 화면 사이즈를 보여주는데 울트라랑 비교해볼 때 세로는 울트라보다 높은데 가로는 울트라보다 소폭 작죠. 플립5와 비교해봐도 베젤은 그대로인데 화면 자체가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립도 영상을 볼 때 거의 뭐 플러스급으로 시원시원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메인 화면은 여전히 좀 베젤이 떡대가 있어서 역체감이 살짝 있긴 해요. 이건 아마 물리적으로 바형급까지 줄이는 게 힘들지 않나 싶긴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역대급으로 시원시원한 커버 화면이죠. 전작 3.4인치에서 4.1인치로 늘어났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작 대비 화면 면적이 무려 4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졌고, 일단 전작과 비교해보면 이전 제품은 빨리 중고로 팔아야 할 것처럼 너무나 다른 세대 스마트폰처럼 커졌고, 베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S25랑 비교를 해볼 때 비슷한 베젤이지만 유사하게 플립 쪽이 좀 더 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초슬림 베젤 스마트폰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추후 출시할 S26도 이 정도로 한 번 더 베젤이 줄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해상도는 HD급에 살짝 못 미치는 HD급 해상도까지 올라갔고 120Hz를 지원하면서 여러모로 커버 화면은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카메라 뷰파인더만 봐도 너무 어이없게 커버리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스피커 품질이 다소 괜찮아졌다는 점입니다. 플립5 이전 모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립5 이하 모델들은 스피커가 결코 좋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무난한 A 시리즈 느낌이 드는데 이번 플립 7에서 들어보니까 바형급으로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저음도 어느 정도 생겼고 고음 찢어지는 현상도 없고, 이건 플립 5와 비교해볼 때 듣자마자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스피커 만족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단통법 최대 수혜 폰이다. 이번에 단통법이 회지되면서 이례적으로 출시하자마자 뭐 성지라고 하는 것들은 공짜 폰에 근접한 가격으로 풀리고 있던데, 보통 플립 폴드는 출시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나야 할인을 크게 해주지만 단통법의 영향이 큰지 시작부터 할인을 크게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시노스인지 뭔지 이런 거 물론 걸리긴 하지만 뭐 가격이 싸다면 충분히 좀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통신사 쪽으로 구매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점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눈에 띄는 가장 큰 단점은 저는 충전 속도가 여전히 25W라는 점. 일단 플래그십에서 25W는 저는 무조건 단점으로 꼽아야 하는 게, 참고로 올해 A 시리즈 보급형 A36과 A35도 45W 충전 출력을 지원하는데 그보다 거의 3배가량 비싼 플립 7은 여전히 25W인 게, 제가 S25 울트라 플러스 그리고 리뷰 목적으로 A36, 56을 썼던 사람으로서 이게 역체감이 좀 지리긴 합니다. 30분 충전 시 50%도
완차는 47%를 보여줬고 1시간에는 80%, 완충에는 1시간 33분이 걸리는, 참고로 플립 특성상 발열 때문인지 충전 스로틀링이 더 자주 걸리기 때문에 똑같은 25W인 S25 일반보다 10분 더 늦게 완충이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바형에 비해서 좀 더 발열도 자주 걸리고 늦게 충전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성능 부분. 성능이 실사용 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아니다 보니까 실사용 시 성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안 좋네 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긱벤치 6로 비교를 해보면 플립 돌릴 때마다 긱벤치가 싱글을 2000점 초반대, 멀티코어는 7000점에서 7800점 사이를 찍어주던데 평균값인 7400 기준으로 잡고 전작과 비교를 해보면 폴드6에서 폴드7 성능 폭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GPU는 나름 큰 폭으로 성능이 올라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 GPU는 전작과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성능을 떠나서 이전에 댓글에도 종종 달리던데 플립 유저는 어차피 성능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형에 비해 현저히 적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실사용 시 스냅드래곤에 비해 특출나게 버벅거린다거나 느려진다. 제가 폴드7과 비교를 해볼 때 간단 SNS 웹서핑 정도만 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게 2-3년 지나고 볼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2년 쓴 플립5는 원UI 7을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간혹 버벅거리는데 플립7에서는 그런 현상이 크게 줄은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단점은 커버 화면이 커진 만큼 실용적이지는 못하다. 일단 커버 화면이 4.1인치로 커져서 좋긴 하지만 활용성도 그만큼 커져야 하는데 제 느낌상 단순 위젯이나 이전에 있던 UI들이 좀 더 커진 느낌만 들더라고요. 앞서 말한 알림 확인, 답장, 시원한 화면, 위젯 등을 빼면 여기서 크게 뭔가 더 사용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참고로 커버 화면은 여전히 AOD도 없고 30초 뒤에 꺼지는 건 이건 전작과 동일한 부분이라 AOD만 지원했더라면 단점으로 언급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다소 좀 아쉬운 요소라 볼 수 있어요. 제가 느꼈던 단점은 3가지 정도인데, 반대로 장단점을 떠나서 두께와 무게 부분도 보면 이건 그냥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플립7이 전작 대비 1mm 넘게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접었을 때 전작과 비교를 해보면 줄었긴 했지만 폴드7만큼의 드라마틱한 체감은 딱히 들진 않았고 그냥 뭐 얇아졌구나 정도? S24에서 S25로 넘어갈 때 줄어든 느낌처럼 줄었네 정도? 그리고 펼쳤을 때는 0.4mm 더 줄었지만 이건 뭐 전작도 바형이라 생각하면 매우 얇은 편이었고 6.5mm로 매우 얇은 편이긴 한데 펼쳤을 때는 더더욱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두께 부분에서 생각보다 체감이 조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품 사이즈가 살짝 커졌다 보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았을 때 플립5까지는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느낌이라면 플립7에서는 좀 더 넙덕해져서 그런가 부피 때문에 체감이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반대로 무게는 188g 6.9인치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대화면 스마트폰 중에서는 무거운 편이 아닌 오히려 살짝 더 가벼운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6인치 후반대 중에서 요 근래 출시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발열 부분도 제가 성능 영상이나 간단 후기 때도 정리했다시피 생각보다 발열은 크진 않지만 플립 특성상 열이 한번 올라오면 힌지에 막혀서 열이 못 빠져나가는 폼팩터의 고질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플립7 장단점 분석 리뷰를 해봤는데, 이번 플립7 솔직히 전작에 비해서 확실히 구매 가치가 좀 더 높아졌거든요. 플립6는 그냥 칩셋만 바뀐 느낌이었지만 이번엔 반대로 칩셋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단통법으로 성지 같은 곳을 쓰면 공짜폰 수준에다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히려 사전 예약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 보이는데, 성능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충분히 추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도 마구마구 알려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끝!